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플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불안의 원인은 바로 뉴스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라면 뭐 언론사의 뉴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이제 인터넷의 글들이나 또는 뭐 개인 방송하는 사람의 말들이나 뭐 그런 것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이제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불안한 얘기들, 그런 것들에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뭐 리플이 가격이 앞으로 이제 40% 정도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전망을 또 이제 외국의 어느 유명 그 암호화폐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또 이제 국내에 또 쫙 뿌려지는 바람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불안한 그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자,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어요. 리플 9월까지 40% 하락 가능성, 50주 EMA에서 반등,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지금 7월 달인데 9월까지 40%나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50주 EMA, 그러니까 지수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EMA가 그런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 XRP가 리플 SEC 소송 판결 이후 큰 폭 올랐고 향후 추가 상승을 점치는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9월까지 40% 하락하는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 이제 관심을 끌고 있답니다. 40%면 이제 엄청난 조정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보죠. 20일 코인텔레그래프는 XRP의 최근 차트 촛대와 가격 모멘텀에 대한 프랙탈 분석 결과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가정하에 XRP의 가파른 가격 조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 그래프 내용.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기술적 지표를 보고 그 코인텔레그래프라는 그 외국의 유명 코인 매체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인텔레그래프라는 매체에서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가정하에 그랬다고 그래요. 자, 이것은 이제 전제를 물론 다뤄놨어요.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가정하에 전제를 다뤄놓긴 했지만 이 지금 리플의 지금 상황에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가정을 넣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리플이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또 한 번 이제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리플이 이제 40% 하락할 수 있다라는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밑에를 보면. 그런데 그런 역사는 말이죠, 시장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를 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을 때,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역사가 그렇게 되풀이될 수가 있어요. 하락을 해서 한 40% 그렇게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말이죠, 리플이 최근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약 3년여를 끌던 그 소송에서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그런 시점이에요. 역사적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 큰 호재가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 역사가 되풀이되고 해서 뭐 40% 떨어진다라는 그런 논리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안해동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전혀 그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XRP 주간 차트는 XRP가 수년간 이어진 하방향 추세선이 만들어내는 저항 레벨에 거의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이 하방향 추세선은 2018년 이후 XRP의 상승 움직임을 제약해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차트의 보라색 수평 저항선도, 그러니까 이 보라색 여기 수평 저항선, 수평이죠. 이 저항선도 하방향 추세의 저항선을 도와서 XRP의 가격 상승을 제약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XRP의 조정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XRP가 조정을 받을 경우 0.52달러 부분까지 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0.52달러면 얼마입니까? 600원대죠. 600원대면 언제죠? 그게 최근에 이제 리플이 그 소송 판결 때문에 크게 이제 폭등을 하기 직전이죠. 그때 가격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은 그 외국에서 이제 그렇게 코인 매체에서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외국에서 뭐 어떤 그 분석가들이 어떤 분석을 했다고 해서 그 여러분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하는 얘기에 여러분께서 이제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이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지금 차트의 모양이 말이죠. 이게 이제 주봉 차트예요. 주간 차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삼각수렴이 나왔죠. 이걸 삼각수렴이라고 그래요. 삼각수렴이 나왔는데 이러한 삼각수렴의 형태를 대칭 삼각수렴이라고 그래요. 제가 일전에도 이제 이 차트에 대해서 이런 수렴 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대칭 삼각수렴의 형태는 말이죠. 지금 이제 시장에 아무 일이 없다고 할 때,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없다고 할 때를 놓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이런 대칭 삼각수렴의 형태는 주가의 방향이 위로 갈 가능성 반, 아래로 갈 가능성 반, 이렇게 반반이에요. 이게 이제 대칭 삼각수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를 보시면 그 상승 삼각수렴이 있죠. 이 상승 삼각수렴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주가는 이제 아래로 갈 가능성보다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이제 시장에 또는 종목에 어떤 특별한 악재나 특별한 호재가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평범한 상황일 때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상승 삼각수렴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다음 그 옆에를 보면 이번에는 이제 하락 삼각수렴이죠.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역시 시장에 이제 또는 종목에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이제 없고 평범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 하락 삼각수렴은 위로 갈 가능성보다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케이스이죠. 그러나 이 차트라는 것은 말이에요. 100% 맞는 것이 아닙니다. 뭐 통계적으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지표로 나타낸 참고용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리플 XRP의 현재 상황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칭 삼각 수렴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위로 갈 가능성 반, 아래로 갈 가능성 반 이런 상황이죠. 종목에 아무런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리플 XRP는 이 종목이 어떤 상황입니까? 리플 XRP는 지금 엄청난 지금 호재를 맞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3년여를 끌었던 그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지금 엄청나게 유리한 판결을 받은 지금 그런 시점이죠. 그런 시점이라면 평상시에 이제 위로 갈 확률 반, 아래로 갈 확률 반인 그런 이 대칭 삼각수렴에서 리플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앞으로. 당연히 이제 확률적으로 본다면 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그러니까 차트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차트 그 자체에 매달리면 안 되고 그 종목의 상황을 먼저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과 종목의 상황을 먼저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은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께서 이제 그 시장의 그런 이제 불안한 소식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종목의 미래를 그 단기적인 그 미래를 뭐 누가 뭐 점쟁이처럼 맞추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리플이 지금 3년여를 끌던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 1차적으로 이제 큰 상승을 한 후에 뭐 큰 상승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 상승일 뿐이죠. 자, 그런 상승을 한 후에 잠시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무슨 뭐 번개불에 콩 튀겨 먹는 그런 마인드로 뭐 샀다 팔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평생을 가도 투자로 큰 돈을 벌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말이죠. 리플이 설령 만에 하나 여기서 좀 제법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뭐 그런 우려를 요행처럼 피해 나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심리 게임에 당하지 말아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그게요. 이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 종목을 놓고 뉴스라든지 시장의 설왕설래, 온갖 엉뚱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막는 가장 위험한 그 방해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일전에 제가 했던 영상들 중에 그 투자의 심리 게임을 다른 영상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나실 때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참고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투자를 할 때는 말이죠. 이 종목의 큰 흐름을 보고 진득하게 이제 투자하면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뭐 잠시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뭐 설왕설래 여기저기서 하는 쓸데없는 정보들, 그야말로 아무 근거도 없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듣고 부안해동하고 뭐 샀다 팔았다 하고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그런 투자자들은 이제 평생을 가도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차분하고 이제 진득하게 이 리플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